같이 보시면은요 92회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그리고 오늘까지만 이렇게 풀 거예요. 이렇게 풀고 내일부터는 10시 반에 맞출 겁니다. 9시 반, 그 전에 오신 분들은 제가 앞에다가 써놓을 거니까 10시 반까지 푸시고 10시 반에 맞추고, 화장실도 그 사이에 알아서 다녀오세요. 10시 반 되면 맞출 거니까. 그 다음에 10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맞추고 11시 반에서 12시까지 풀고 12시 반에서 1시 20분까지 맞추고 끝이에요. 스케줄이 앞으로. 근데 이제 내일은 평가 봐야 되니까 하나 풀고 그 다음에 평가를 볼 겁니다. 평가 2개 봐야 돼요, 내일. 참고로 그 평가는 저거예요. 이론하고 그 다음에 분계 문제하고 우리 암기한 거 있죠, 그거 위주니까 그냥 얼마나 수업을 잘 들었냐 테스트하는 겁니다. 뭐 그거 잘 본다 그래서 뭐 상장 나가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아는 대로 적어 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아, 요분들이 공부를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보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또 숙제도 내드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평가 보면 좋은 게 딱 하나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수업을 잘 듣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하라는 거는 하고 계시는구나. 아, 요 분은 안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티가 나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가장 잘못된 거죠. 1번, 관련 수익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기간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분. 배분이 뭐 하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배분 또는 뭐라 그래요? 배부라고 하는데, 직접은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직접은 몇 군데 쓰는 거라고요? 한 군데 쓰는 거예요. 특정. 그래서 몇 군데 쓰는 거예요? 한 군데. 그 다음에 간접은 혼자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쓴 거는 뭐해라? 나눠라. 그래서 배분은 직접이 아니고 뭐예요? 간접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가액이 문제 보시면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시오, 이런 문제들 많아요. 원가액의 문제 쭉 넘겨서 봐보시면. 그래서 직접비는 나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로 나오는 문제가 제 개인적인 거로는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이건 완벽하게 이해해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수익은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 맞고요. 지분 참여자라고 있으시죠? 지분 참여자는 요거 관련된 거예요. 주식. 그러면 주식은 뭐예요? 자본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수익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제외한다. 그 다음에 3번, 수익이란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한 대가로 자산이 늘어나거나 부채가 뭐하죠?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늘어나면 이익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래서 이익이 늘어나면 회사 돈도 어떻게 되죠? 늘어납니다. 그래서 3번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됩니다. 이 신뢰성이라는 게 뭐냐면 남들도 다 인정하는 금액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게 100원짜리 보고 100만 원이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금액을 얘기하는데 야 그건 말도 안 돼,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신뢰성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 어머니 집에 잠깐 놀러 갔었는데 모르겠어요 이 말이 맞는지는. 아파트 값이 안 오르고 있다고 페인트 칠을 했대요. 아파트 값 올리려고. 페인트 칠이 중요한 게 아닌데, 맞죠? 그 안에가 어떠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단지를 선호합니다. 작은 단지보다. 거긴 단지도 작거든요. 그렇고 속으로 페인트 칠한다고 오르면은 페인트 칠 한 10번 해버리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오를 건데. 사람들이 다 요즘 욕심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난리 났잖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어요? 삼성전자 주식 떨어졌다고 지금 왕난리가 났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돈 버는 거에
너무 빠져 있는데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한탕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죠. 뭐를 사시라고요? 로또를 사십시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시세 차익. 그리고 시험 문제 이렇게 글씨하고 숫자 나오면 한 90% 이상은 분개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2월 며칠이요? 31일.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당 공정 가치는 얼마래요? 5,000원이래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거 곱하면 얼마 나와요? 500 나와요. 그 다음에 10월 12일 날 반을 팔았어요. 근데 얼마에 팔았냐면은 4,9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245만원 받는 거예요. 맞죠? 요건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는 5,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2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 판 거예요? 비싸게 판 거예요? 싸게 판 거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얼마요? 5만 원.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요 주식이 500주는 남았죠. 남았는데 5,000원짜리가 얼마가 됐죠? 5,100원이 됐죠. 그러면은 얼마 올랐어요? 5만 원 올랐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얼마요? 5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 때 돈 맞추는 걸 평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평가. 그러면 올랐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주식 가격 오르면 사람들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뭐 나는 거예요? 이익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왜냐면 손실 5만 원 있잖아요. 손실은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익 얼마 있죠? 5만 원 있죠. 이익은 뭐예요? 수익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인데 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씨하고 숫자 나오면 분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글씨하고 숫자 나온다는 얘기는 결론은 분개하고 연관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5,000원짜리가 4,900원이 돼서 5만원 손해받고 5,000원짜리가 5,100원 돼서 얼마 이익 난 거예요? 5만원 이익 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3번 틀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이야? 판매 목적. 판매 몇 번에 있어요? 2번. 끝. 그러니까 문제들마다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재고자산 나오면 머릿속에서 판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판매 선택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기계장치의 무슨 원가요? 취득 원가.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매입 시에 부대비용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비용은 뭘로 처리해요? 수수료 비용 처리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기장치 구입 가격 얼마 있죠? 5천만원. 그 다음에 운반비 얼마 들었어요? 200만원. 시운전비 얼마 들었죠? 50만원. 그래서 정답은 5,250. 거기 마지막에 있는 교육비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왜냐면 일반적으로 교육비는 매입 시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뭐 매입 시에 교육받았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5번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건 쪽지 시험 봤었던 거잖아요. 재무제표에 뭐뭐뭐 있어야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6번 여기 보세요. 그러고 보니 내가 프로그램을 안 켜놨네요. 죄송합니다. 0923. 여기 가서 컨트롤 뭐예요? F.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랬더니 요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충당금. 2번에 감가상각 무슨 액이요? 노객. 쳤더니 요 옆에 차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도 어디 갔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차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1번은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고 2번,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차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번은 없어. 참고로 지금까지 없는 거에서 답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번, 2번, 3번이 다 차감이야.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1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당금. 2번은 차감. 3번 뭐요? 차감. 4번은 없죠. 그러면 둘이 차감이고 얘는 충당금이니까 충당금이랑 차감이랑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러니까 간혹가다 치다 보면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세 개가 다 차감이었으면 그때는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 셋 다 차감이니까. 근데 지금은 충당금, 차감, 차감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7번 맞추려고 외우라고 했었는데 사채 발행할 때 무슨 이자율 기준이요? 사채 발행할 때 액면 이자율 기준. 무슨 이자율이요? 액면 이자율. 그리고 빨리 다시 외우세요. 응? 크면 무슨 발행?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그 다음에 사채 상각, 유효, 이자율법. 상가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요? 증가.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1번에 뭐래요? 매년 뭐 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인 발행이라고 있죠. 할인 발행이 어떻게 발행하는 거죠? 비싸게 발행하는 거예요? 싸게 발행하는 거예요? 싸게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 발행하면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죠. 그 손해 보는 걸 뭘로 처리하냐면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거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 입장에선 손해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할인 발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손해 보는 만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이자를 더 주는 개념으로 처리를 해요. 뭐를 더 준다고요? 이자를 더 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인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3번하고 4번은 여기 보시면은 사채 상각은 뭐 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3번, 4번 맞죠? 3번, 4번 찍으신 분들은 그냥 안 외운 거예요. 다시 외우시고 2번에 보시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보이세요? 여기 보세요. 컨트롤 뭐요? F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요 옆에 써 있잖아요. 뭐요? 증가. 증가가 뭐예요? 플러스. 그럼 2번 맞잖아요. 그럼 몇 번만 남아요? 1번.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할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맞출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여기 와서 한 번씩 쳐보시라니까요. 시험장 가면 믿을 사람은 여러분하고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나 자신이랑. 옆 사람 믿을 거예요? 아니면 감독관을 믿을 거예요. 그 연습할 때 많이 치세요. 그러면 뭔가라도 하나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0번 치면 한 7, 8번은 뭔가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8번 무슨 법으로 하래요? 정액법. 정액법 공식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취득원가 얼마예요? 얼마 주고 샀대요? 500. 근데 부대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50. 그래서 550. 잔존가치 얼마예요? 100만원. 그 다음에 나누기 몇 년이요? 5년. 그래서 꼭 뭐 갖고 다니시라고요? 계산기. 그래서 550에서 100을 빼고 5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90만원 나오죠. 근데 거기 보시면 10월 1일 날 샀대요. 얼마에 샀대요? 10월 1일. 그러면은 12분의 몇을 해주셔야 돼요? 3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몇 월 달에 구입했으니까 10월 달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지금은 이거 틀려도 상관없는데 시험장에서는 맞추셔야 돼요. 이 정도는. 그래서 12 곱하기 3 하면 22만 5천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여기까지는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90만 원까지는. 왜냐면 이건 공식만 외우면 대입하면 나오잖아요. 요 12분의 3의 의미가 뭐냐면 감가상각은 1년에 한 번 해요. 언제만 해요? 결산 때. 그래서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한 번 해요. 그러면 우리 1년이 몇 달이죠? 12개월이죠. 그래서 여기가 1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몇 월 달에 사셨대요? 10월 달. 그러면 10월, 11월, 12월. 그래서 몇이 되는 거예요? 3.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감가상각은 1년에 몇 번 한다? 한 번 한다. 그러면 1월 달부터 12월 달 것까지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월 달에 구입했다고요? 10월 달에. 그러면 몇 달치만 해야 된다? 3달치만. 근데 그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기억나야 돼요. 기억 안 나. 그럼 빨리 외우시라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우리 꼬맹이한테 잔소리 하는데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하라고. 맞잖아요. 우리 꼬맹이야 뭐 이제 7살이시니까 누웠다가도 일어나서 하고 뒤집었다가도 하고 예. 맨날 저하고 전쟁 중이신데 오늘도 졌어요. 맨날 져요. 예. 한마디면 끝나요. 앙 한마디면. 와이프가 이상한 걸 가르쳐 놔갖고 3살 때부터 지 분리하면은 애교 부려요. 근데 아빠들은 또 그런 거에 지잖아요.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그 기계 시간을 기준. 항상 나눠주실 때에는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시간이요?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제조는 혼자 쓴 거다, 같이 쓴 거다? 같이 쓴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1번 문제에서 간접을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배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같이 썼으니까. 그래서 300만 원 곱하기 기계 시간 총 몇 시간이죠? 1000시간이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A 구하래요? B 구하래요? A 구하래요. A는 몇 시간이요? 1000시간 중에 600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180. 요게 제조 간접비예요.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보시면 재료비가 700이고 노무비가 400이고 간접비가 180 나왔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1280 나와요.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근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1000분의 몇이요? 600. 그러면 만약에 노무 시간으로 했으면 몇 분의 몇일까요? 노무 시간으로 했으면 몇 분의 몇? 네, 500분의 몇이요? 400. 그러니까 항상 전체 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분의 3도 1년은 12달이고 우리가 10월 달에 샀으니까 몇 개월이에요? 3개월. 그 다음에 1000분의 600인 이유는 전체가 1000이잖아요. 거기에 600이 뭐예요? A. 우리가 지금 A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노무 시간이면 전체가 500시간이잖아요. A가 얼마예요? 400. 그러면 500분의 400. 그럼 만약에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그러면 1000만 원 분의 얼마요? 700. 만약에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요. 500만 원 분의 400. 그래서 분수 만들 때는 항상 분모는 전체예요. 네, 그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전체분의 A면은 A를 쓰면 되는 거고 B면은 뭐를 쓰면 돼요? B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참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밥값 계산은 되게 잘하는데 이거 밥값 계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3명이서 밥 먹었는데 30만 원 나왔어. 그럼 얼마씩 내요? 10만 원씩 내죠. 왜요? 전체 몇 명이에요? 3명. 3분의 1이잖아요. 밥값 계산은 잘하는데 이게 공부만 되면 잘 안 돼요. 희한한 게. 그래서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 항상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행태. 우리 원가 행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움직인다, 변동비 똑같다, 고정비. 총변동비는 뭐한다? 증가한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총고정비는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준변동비는 혼합원가. 변동비 플러스 뭐요? 고정비. 무슨 요금?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으로서 무슨 형이요? 계단형. 그 다음에 매몰원가의 뜻은 이미 뭐 한 거야? 발생한 거. 현재 거, 옛날 거? 옛날 거. 관련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1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매출 원가. 결론은 T자 문제입니다. 이거 맞추시려면 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장난을 살짝 친 거예요. 많이 치진 않았어요. 우리 제공품 계정 있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계정 있죠. 제품은 손익계산서, 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팔리면 무슨 원가요?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 다음에 이거 맞추시려면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직접 재료비 더하기 뭐요? 직접 노무비. 왜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무슨 원가라고요? 기본원가.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게 무슨 원가가 되는 거예요? 기본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가는 거기 보시면 얼마죠? 50. 그 다음에 간접 얼마예요? 간접 30. 그 다음에 기말 얼마죠? 4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얼마 부족해요? 40 부족해요. 없는 건 안 쓰면 돼요.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라고요? 40. 기말 얼마예요? 1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얼마 부족해요? 30.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암기 문제예요.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맞잖아요. 암기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한 다음에 덧셈 뺄셈이잖아요. 이거 수학 아닙니다. 산수예요. 맞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공식이나 이런 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2번은 한 번 더 그리죠 뭐. 제가 제공품이라고 하고 뭐라고 써요? 제조원가 명세서 기초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우리 재료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아, 요 위에다 쓰면 되겠구나. 재료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 몇 번이요? 1번. 이거 T자만 그릴 수 있으면 맞출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맞추라고 안 해요. 요렇게 나오면 10번, 11번, 12번은 맞춰야 돼요. 왜요? 왜 맞춰야 돼요? 암기한 거잖아요. 초반에는 초반이든 후반이든 암기한 건 틀리면 안 돼요. 왜냐면 암기한 게 그나마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13번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빈 공간에다 요것 좀 적어주세요. 과세표준을 매출 공급가액이라고 하고 공급가액을 부가세 별도라고 하고 공급 대가를 부가세 포함이라고 하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고 우리 매출세액 계정 과목 뭐라 그래요? 부가세 예수금 부채. 그다음에 매입세액 계정 과목은 부가세 대급금 자산. 적으세요.
그다음에 앞에 보세요. 우리 순매출액 외운 적 있죠? 순매출액은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할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뭐야? 할인. 총매출액 얼마예요? 5천이에요. 얼마요? 5천.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얼마예요? 200이에요. 얼마요? 200. 그러면 4천 얼마 나와요? 800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14번 우리 이거 외웠었어요. 이런 거 맞추려고 과세거래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뭐요? 수입.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용역의 수입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용역의 수입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외운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거 위주로만 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조금씩 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정답 3번이에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랑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예요. 그래서 우리 서류 내는 것들은 20일이 많아요. 특히 부가세 관련돼서. 왜 그러냐면 세법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가도 그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신청만 하면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국가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을 며칠로 보는 거예요? 20일로 보는 거예요. 며칠로요? 20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 그 다음에 4번 있죠? 25일. 25일은 무조건 이거예요. 신고 및 납부가 25일이에요. 서류는 20일이에요. 대법원. 그 다음에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세금계산서 있죠? 세금계산서 발행은 발급일 다음 날이고요. 죄송합니다. 봉급식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며칠까지요? 10일까지.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세금계산서 물어봤으면 그땐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하는데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이에요. 언제라고요? 발급일 다음 날.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날짜 물어보면 대부분 며칠이라고요? 서류 관련된 건 20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꼭 맞추셔야 되는 게 2번, 3번, 그 다음에 4번은 좀 헷갈릴 수 있고 5번,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 12번, 14번 정도? 그나마 맞출 만한 거예요. 이걸 무조건 맞춘다가 아니라 그래도 평균 보면은 우리가 맞출 만한 건 7개에서 8개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내가 이해했으면 맞출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찍어서라도 뭐 하셔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앞에 있는 분 거 컨닝해갖고 붙으신 분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웬만한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시험 보느라 정신없어갖고. 그 다음에 실기할게요. 실무 문제 1번 있으시죠? 실무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많이는 못 드리고요. 10시 2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따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저기 메인 매출 전표 연습 조금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푸는 연습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 가셔서 3, 4, 2, 5 현영, 상사, 동시 1, 2, 4, 2, 9, 7, 4, 6, 2, 4 대표자 이름이 부현영 업태가 제조 컴퓨터 및 컴퓨터
부터 부품. 그 다음에 광주 광역시 동구 재봉로 10 학동. 여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딱 하나예요. 오타만 안 나면 됩니다. 오타 나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직접 타이핑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는 다 치고 나셔서 오타 안 나고 확인하셔야 돼요. 한 번 정도는. 그 다음에 2번은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가셔서 833번에 무슨 조교요? 현금 조교. 9번 소셜 마케팅 비용 지급. 여기도 오타 조심하시고 띄어쓰기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원가명세서 나왔죠. 그래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 어디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첫 번째로 원가명세서 가셔서 복리후생비가 어디 갔냐? 320이 아니고 얼마래요? 230. 고치고 단기제품 제조원가 5억 얼마요? 5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 가셔서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제품 매출원가 눌렀더니 5억 5,090으로 되어 있죠? 얼마로 고치세요? 5억 5천으로. 그 다음에 8천 얼마요? 800. 적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어디로 가요, 이제? 잉여금 가서 여기를 얼마로 고쳐요? 8,800.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1억 2,500이죠. 그래서 요거를 또 적어서 어디로 가요? 재무 상태표 가서 2월을 얼마로 고쳐요? 1억 2,500. 차액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끝.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